한동안 부동산 시장에 관심에서 멀어져 왔던 공시가격 문제가 다시 터졌습니다. 정부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추진해왔던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꺼내들었습니다. 한때 시세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비판을 받았던 공시가격은 앞으로는 거의 시세에 근접하게 오르게 됩니다. 정부가 택할 공시가격 개편 방법은 어떤 건지, 또 이 공시가격 조정이 미칠 결과는 어떤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 나왔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제 오후에 국토연구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세 가지 방향으로 개편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어떤 시나리오인지 그 내용부터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세 가지 안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다소 좀 전격적이다 할 정도로 이제 세 가지 안을 제시해서 현실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이미 이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세 가지 안이 나왔는데 1안, 2안, 3안이 나왔는데 1안 같은 경우는 이제 80% 현실화율을 80%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2안은 90%고요. 3안은 100%까지 올리겠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단기간에 뭐 1년 만에 이렇게 올리는 건 아니고요. 기간을 두고 한 10년 정도 기간을 두고 올리겠다는 것인데 고가 아파트들은 좀 더 많이 단기간에 많이 빨리 올리고 저가 아파트들은 천천히 좀 완화를 두면서 결국에는 올리는데 당장은 부담을 줄이겠다는 건데 저는 다소 좀 이게 왜 이렇게 전격적으로 나왔느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 공시가격은 1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4월 30일 날 공동주택 공시가격 같은 경우는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게 결국 지금이 이제 10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1월 1일 기준이다 보니까 지금쯤 로드맵을 만들고 준비를 해야만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 도입하겠다라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네요. 내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품고 있는 것 같고요. 1안, 2안, 3안이 나왔던 건 제가 볼 때는 한 2안 정도가 이제 유력하지 않을까 싶은데 100% 가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왜 공시가격이 만들어졌냐라고 생각해 보면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뭐 개별성이 강하고 물건마다 차이가 있어서 과세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높게 만들어버리면 잘못하면 시세보다도 더 높은 가격이 적용될 수 있어서 좀 낮은 기준에서 과세 기준을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낮다라는 비판이 있었고요. 이제 집값 과열 문제가 있어서 이제 현실화하는 건 저도 뭐 어느 정도는 찬성을 하는데 이게 단기간에 올해도 많이 올랐잖아요. 또 내년에도 많이 오를 게 예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장기적으로 거의 뭐 90%, 100% 근접하게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니까 과연 이게 표가 뭘까, 목적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많은 분들이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익 건수를 보면 공시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30일 날 공시를 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한테 이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소장님 잠시만요. 지금 다른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발인이 진행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 현장인데요. 지금 발인 행렬이 차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지금 현장 연결을 라이브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주차장의 모습이 보이고 관계자들은 이미 나와서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차가 조만간 나올 거라는 소식이 지금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 저기 주차장 입구 쪽에 대기되어 있는 버스가 이건희 회장의 시신이 담겨 있는 버스로 보이는데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장지는 용인 에버랜드에 위치한 삼성 선영 혹은 수원에 있는 선영 둘 중에 한 곳으로 알려졌는데 수원 선영이 조금 더 유력한 곳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지에 도착하기 전에 리움미술관과 승지원 또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이런 곳들을 돌아서 장지로 최종적으로 운구될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건희 회장 4일장을 오늘로 이제 마쳤고요. 관계자들 지금 현재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건희 회장의 발인 시작되는 행렬을 보고 계십니다. 하면 바로 시작하고 어디까지 찍으셨어요? 어디다? 네, 다시 부동산 소식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잠시
장례식장 행렬을 좀 보고 왔고요. 네네. 지금 잠깐 말씀하시다가 만 부분인데 공시가격이 관련해서 원래는 처음에는 형평성 문제가 주된 이유였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특히 고가 주택일수록 뭐 시세의 40%밖에 공시가격이 형성되어 있지가 않다. 네. 뭐 이런 식의 비판이 있어서 이걸 현실화해야 된다에 대해서는 사실 몇 년 전 이 말이 나왔던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로드맵이 발표가 되니까 반발이 심해졌단 말이죠. 이 네. 반발이 심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공동주택과 이제 단독주택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50%대가 아직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60에서 거의 뭐 70%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로드맵을 보면 여전하게 공동주택에 대해서 더 많이 올려서 공동주택을 지금도 사실 70% 정도로 높은 수준인데 9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고요. 올리는 거는 좋은데 지금 또 로드맵에서는 뭐 10년 정도 시간을 두고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공동주택은 뭐 70% 이상 넘어가고 있어서 지금도 높은 상황에서 말이 10년이지 결국에는 더 짧은 시간에 단기간에 많이 올리지 않느냐, 결국에는 증세로 가지 않느냐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커요. 공시 이제 이의 신청을 보게 되면 뭐 30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는데 올해만 3만 7천 건으로 작년 대비 30%가 늘어났고요. 2007년 이후로 13년 만에 최대 규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의 신청이 많다는 얘기는 시장의 수요자들의 불만은 많다는 얘기고 또 이거를 설명을 해주고 충분히 납득을 시켜줘야 되는데 국토부 답변이 저는 약간 좀 더 황당한 게 시세 등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산정했다라는 단답형 답변만 주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실무자들은 정확한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명확한 기준이었고요. 수요자들은 내 집이 왜 내 생각보다 더 높게 나왔냐,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올랐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기준을 좀 알고 싶어 하는데 알아서 잘했다라는 식의 단답형 답변을 주니까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그냥 집값 잡기 위해서 또는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그냥 인위적으로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지금 굉장히 팽배한 상황입니다. 네, 실제 지난 1분기 기억을 좀 되짚어보면 그때 같은 아파트 같은 동 옆집인데 한 집은 공시가격이 그대로고 한 집만 공시가격이 올라서 이게 왜 그런 거냐 뭐 이런 식의 반발이 나왔던 것도 좀 기억이 납니다. 네네. 그리고 다시 로드맵으로 이야기를 좀 돌아가서요. 네. 정부가 가격대별로 그 현실화율의 속도를 좀 달리하겠다고 했죠. 특히 저가 주택의 경우에 9억 원 미만의 주택은 좀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식의 입장을 내놨는데 그래도 어쨌든 가격을 올리긴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늘어날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올리긴 올리는데 이제 고가 주택은 좀 빨리 올리겠다는 것이고요. 저가 주택은 좀 늦게 올리겠다는 차이기 때문에 안 올린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 표에도 보시듯이 이제 이렇게 뭐 구간별로 9억, 15억 초과, 9억, 19억에서 15억, 9억 미만 구간에 대해서 9억 미만 구간에 대해서는 선균형이라고 해서 연 1년 미만으로 소폭으로 올리다가 때가 되면 좀 많이 올리겠다는 의미여서 결국에는 올리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또 올리는데 이게 뭘 봐야 되냐면 공시 가격만 올라가냐라고 하면 물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누어 볼 수는 있겠지만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떠오르잖아요. 올해가 90%, 내년은 95%, 2022년은 100%까지 올리게 되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뭐냐면 공시가격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고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공시가격을 조금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데 그것도 올리고요. 원래는 80%였거든요. 80%인데 2022년 되면 그것도 100%까지 올라가게 되고 공시가격도 한 70%대 수준을 90%대까지 올리게 되고 세율도 또 내년에는 더 중과세가 되잖아요. 결국에는 증세로 가지 않냐. 증세의 목적인데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를 해달라. 세금이 부족해서 증세를 한다. 아니면 집값 잡기 위해서 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명분은 형평성을 위해서. 지금 주택 거래량이 상당히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약간 생뚱맞게 이렇게 뭐 로드맵이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증세로 가지 않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증세와 관련해서 사실 여당에서 나름의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재산세를 특히 중저가 주택 보유자들에게는 깎아주겠다. 그렇게 해서 세금 부담을 좀 덜하게 해주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고 아마 조만간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증세 부분 의혹이 좀 해소가 되는 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좀 잘 따져봐야 되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감면안을 보게 되면 0.05%포인트 정도로 낮춰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세율을 보면 이제 재산세 같은 건 0.1에서 0.4% 정도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구간이 굉장히 이게 낮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산세 낮춰주면 뭐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세율을 들여다보게 되면 3억이 넘어가게 되면 최고 세율 4%에 0.05% 낮춰주게 되면 3억 원이 공시가격 3억 원인가요? 과표가 3억인가요? 공시가격 3억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세율을 따져보게 되면 크게 효과는 제가 볼 때는 뭐 한 12%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결국에는 공시가격을 더 올리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공시가격을 이 정도 올릴 걸 조금 덜 올리겠다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거를 혹시라도 내가 올해 재산세를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 냈는데 감면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고요. 올해 50만 원인데 내년에 80만 원 낸 거를 한 75만 원 낸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산세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래도 어떻게 될지 조금은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로드맵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시장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남 집값이 요새 들어서 좀 종잡을 수 없다 이런 식의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디는 네네. 신고가 행진을 하고 어디는 가격이 떨어지고 같은 서초구 단지인데도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세 매물을 세입자를 끼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뭐 가격이 차이가 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지금 뭐 굉장히 혼돈의 상황인데요. 이게 사실 정상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정상 시세라고 한다면 충분한 거래량이 뒷받침이 되어서 시세가 거래에 기반해서 이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게 되면 6월 달에 한 16,000건 정도 됐는데요. 네. 점점 줄어들어서 9월 달에는 3,600건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10월은 한 2,000건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몇 개 안 되는 거래 가지고 이제 통계를 잡는 것 자체가 상당히 모순에 빠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향성이 안 그렇죠. 잡히는 것처럼 각각의 보이는 단지마다 개별성이 있는데 뭐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는 급하게 집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은 비싸게라도 주고 사야 되고요. 네. 또 일부 단지는 집주인이 사정이 급해서 좀 싸게 내놓으면 그게 또 시세가 떨어졌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거 몇 개 안 되는 거래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잡고 통계를 잡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게 뭐 정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은 거래량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거래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데 현장에 가보면 급등세가 안정이 된 거는 사실이에요. 안 오르는 거는 사실인데 집값이 최근 3년 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는데 시장의 수요자들은 안정이라고 하면 집값이 좀 떨어지기를 바라거든요. 그렇죠. 근데 떨어지는 시세는 별로 없고요. 호가가 뭐 3억, 4억 올랐다가 1억, 2억 정도 떨어졌는데 시장의 수요자들은 그건 조정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네. 그동안 올랐는 게 10억 올랐는데 호가가 올해만 3억이 올랐는데 올해 1억 정도 호가가 떨어진 거 가지고 과연 조정이냐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신 게 매매 부분인데 네. 전세가 사실 훨씬 심각하잖아요. 전세 너무 심각하죠. 전세 사실은 지금 문제는 전세거든요. 근데 우리가 매매와 전세를 자꾸 따로 생각하는데 이게 한 몸통이거든요. 이걸 예. 따로 생각할 수가 없고요. 매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전세 가격은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또 전세가 올라가게 되면 매매 가격은 밀려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단기간에 이게 변동폭이 너무 크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최근 3년 동안 매매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세 가격도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제 왜 왜곡이 생겼냐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임대차 3법이 도입이 되면서 여러 가지 왜곡이 발생을 했어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전세를 원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고요. 사실 3기 신도시 같은 것이 발표되면서 대기 수요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네. 전세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전세 공급 같은 경우 이제 두 종류로 봐야 되잖아요. 입주 물량이 많이 늘어나거나 이제 집주인들이 매물을 많이 내놓아야 그렇죠. 되는데 입주 물량은 정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입주 물량이 나오려면 한 5년이 있어야 입주가 되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왜 매물이 줄어들었냐라고 하면 상대적인 매물이라고 하는데 세입자들 기존에 살던 세입자들은 소급 적용이 돼서 그냥 눌러 앉아 버리잖아요. 네. 기존 같으면 2년이 지나고 뭐 다른 집을 이사를 가든지 집을 사든지 뭐 지방으로 가든지 하는데 살던 사람들은 그냥 눌러 앉게 되고 2년 거주 요건. 집주인들은 실거주를 해야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니까 굳이 원하지 않던 서울이나 강남에 입주할 계획이 없던 사람들도 지금 입주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없던 매물들이 전세 매물들이 더 희소하게 되고요. 뭐 우스갯소리도 아니죠. 이제 현실이 되어버렸는데 제비 뽑기도 하게 되고요. 면접도 보게 되고요.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정부가 이번 주에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잘 해소될 만한 대책이 담기는 대책이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뚜렷한 카드가 없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